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금요일입니다.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좀 빠졌습니다. 이래야 되겠죠. 너무 움직이지 않았죠. 빠지든 상승을 하든 시그널이 있어야 됩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불안하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빠짐이 있어야 더 올라갈 수 있는 요력이 생기겠죠. 제가 추세선 그어놨죠. 그리고 이야기 드렸죠. 결국 이 자리 요거를 터치를 하고 상승을 할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죠. 아니나 다를까 그 자리를 꼭 터치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28,600불을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이 부분과 같이 이렇게 터치를 하고 상승을 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 말대로 가려나 봅니다. 지금 RSI 상대 강도 지수는 35 정도 하고 있습니다. 좀 크게 볼까요? 이 부분과 거의 똑같죠. 이제 그렇다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 포지션, 그 위치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든 움직여야 돼요. 빠지든 상승을 하든. XRP 같은 경우는 788원까지 빠진 것 같더라고요. 업비트 기준. 그리고 지금 XRP 가격은 802원 정도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이 자리가 피보나치 되돌림 0.618 자리와 맞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거물들 그리고 경제계 인플루언서들이 비트코인 평단으로 맞춰놓은 자리 28,800불 그리고 28,600불 이 자리에서 결국 반등이 나와야 정상적인 반등입니다. 제가 거래량 보여드리면서 매집 구간은 이야기를 드렸죠.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6,500불에서 28,800불까지 쭉 그 누군가는 줍줍을 했죠. 공포를 주고 대중들이 갖고 있는 코딱지 비트코인을 다 털털 털어내게 하고 계속해서 그들은 줍줍을 했죠. 그리고 이 라인을 형성을 했어요. 이 라인을 1차 매수는 17,500불에서 22,800불까지 쭉 했고 그리고 요것도 부족한 것 같으니까 28,800불까지 쭉 계속해서 줍줍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이클 세일러는 간땡이가 좀 작죠. 그 좋은 시기 다 포기하고 28,000불대에서 이번에 또 추매를 했죠. 어쨌든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그 누구도 알기가 힘들죠. 하지만 정확한 건 데이터 그리고 가격이 횡보를 할 땐 결국 차트대로 가더라고요. 차트 별다른 이벤트가 없고 떡상 기미가 보이지 않고 떡락 기미도 보이지 않을 때는 결국 이평선과 RSI를 체크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죠. 어쨌든 상승 추세선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상승 추세선이 깨진다면 26,000불까지도 빠질 수 있겠죠. 26K 요게 깨진다면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지금 이평선 비트코인 이동평균선 241선 자리까지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기까지는 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어쨌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7,500불에서 28,800불까지 매집을 했던 이 거래량은 좀처럼 무너지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이때 보였던 거래량에 비해서 이거는 지금 거의 횡보라고 봐야 되겠죠. 조금 빠졌지만 전체적인 알트코인도 조금 하락을 했지만 비트코인이 빠졌다고 보기에는 그렇게 큰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자리가 좀 남았습니다. 가격이 가격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선뜻 선택하기가 힘드시죠. 하지만 어쨌든 8월 26일 그분들에게는 충분히 앞으로 다가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준비를 제 나름대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준비하세요. 준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념이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너무 믿지 마세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알미겠죠. 어쨌든 몇 장 남았습니다. 티켓이. 그날은 가축적인 분위기로 소수 분들과 쎄쎄쎄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웃기면서 안 웃을 수도 있겠죠. 안 웃길 수도 있겠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SEC와 바이낸스, SEC와 코인베이스가 결정적인 딜을 최근에 했죠. 딜을 했다기보다는 굴복을 했겠죠. 미 정부에.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거래 데이터에 대한 모든 정보를 미 정부에 노출하겠다는 물팍을 꾸렸겠죠.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낸스가 계속 확장을 하고 있고 코인베이스 또한 몸집이 점점 커져 나가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미국에서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선물 거래 승인 획득을 했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최초로 코인베이스에서 암호화폐 선물 거래 승인이 됐다. 그러면 지금까지 선물 거래를 했던 거래소들 꽤 힘들 수 있겠죠. 그런 말 있죠. 애플에서 호텔업을 오픈을 한다면 그 호텔 가고 싶으세요? 가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한번 가볼 것 같아요. 네임 밸류가 있기 때문에. 과연 아이폰을 만드는 회사에서 호텔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런 궁금증 생기겠죠. 그리고 애플에서 과연 차를 만든다면 어떤 차가 나올까? 이런 호기심 가져보셨죠?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선물 거래를 했던 것들이 되게 불안했죠. 물론 청산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지만 거래소를 믿지 못하는 불안감이 더 컸겠죠. 그런데 이제 네임 밸류가 있는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베이스에서 선물 거래를 한다는 거, 그 자체가 이제 서서히 뭡니까? 암호화폐를 자산군으로 인정하고 금융 파생 상품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선물 거래를 하냐 하지 않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토록 원했던 5년 전, 6년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 암호화폐를 미국이란 국가에서 상품으로 자산군으로 인정을 한다는 가장 큰 시그널이죠. 이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필두로 괜찮은 코인들이 코인베이스에서 선물 거래가 가능하겠죠. 뭐 그 다음 포지션은 100% XRP가 되겠죠. 어쨌든 암호화폐가 성장할 수 있는 거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장 큰 타당성은 어쨌든 블랙록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뭐 거부하겠습니까? 미국에서 SEC에서 내년이 대선인데 거부할 이유가 1도 없겠죠. 어쨌든 뭐 정치인들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일단 정권을 잡는 것, 권력을 잡는 것,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치 자금들은 어디서 나올까요? 돈이 흐르는 곳에서 그 돈들이 나오겠죠. 블랙록이 왜 블랙록이겠습니까? 블랙록이 블랙록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선물 거래에 대한 거부감을 너무 느끼지 마라. 그냥 금융 파생 상품의 하나다. 제가 제 선물 거래 영상을 몇 번 올렸더니 댓글에 올리지 마시라 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저는 항상 이야기 드리죠. 제 영상은 제 거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그렇게 제가 비도덕적이지 않고 비윤리적이지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은 어쨌든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선물 투자하라고 한 적도 없고, 제가 그렇게라도 조금씩 노출을 한 이유는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업비트나 빗썸에도 이제 선물 거래 장이 들어옵니다. 안 들어올까요? 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것들이에요. 선물 거래 또한 비트코인을 통한 금융 파생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현물 거래를 하지만 현물 거래를 싫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선물 거래를 합니다. 물론 위험성이 있죠. 하지만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권하지는 않아요. 안정화가 된 다음에는 결국 사람들은 선물 투자로 눈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 중에 일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그게 좋아요. 그런 분별력도 없이 어떻게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세요? 어떻게 아파트를 사시고 어떻게 땅을 사세요? 똑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거래소 업비트 빗썸도 이제 곧 선물 시장이 오픈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선물 시장을 준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도 암호화폐를 통한 금융 파생 상품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더 편하겠죠. 어쨌든 코인베이스가 선물 거래를 시작한다는 건 이제 그 외 잣것들, 좀 불안했던 것들, 선물 거래소들이 하나둘씩 조금씩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코인베이스는 승인이 된 암호화폐 선물 거래소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미국은 코인베이스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나이키가 된 거죠. 지금까지 다 나이코에서 선물 거래를 했는데 이제 합법적인 여러분들의 돈을 지켜줄 수 있는 곳에서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는 XRP 가격을 높일 수 있는 돈은 개미가 아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돈이 들어와야 된다. 항상 저는 그런 표현들을 했죠. SEC는 XRP를 옹호하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 깨끗하게 해주려고 하고 있다. 어쨌든 하나의 명제를 두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XRP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XRP는 이미 미국에서 어떻게든 활용을 하려고 결정을 했다. 그리고 어쩌면 세계준비통화, 세계기축통화로 XRP를 사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긍정적인 명제를 두고 XRP를 보는 제 시선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나리오 하나하나가 XRP를 미국에서 포기하려는 액션들 같은가요? 아니면 XRP를 어떻게든 사용하려고 하는 액션으로 보이시나요? 저는 후자가 맞다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시장에 나오는 데이터들 봐보세요. 제가 자꾸 몇 프로 상승을 한다, 얼마 간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던 리플이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리플을 바라보는, XRP를 바라보는 관점들, 그리고 그들의 채택률, 뭐 그런 관계들은 지금 채택하고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꽤 오래전부터 긴 시간을 가지고 XRP를 봐왔던 거죠. 자, 어쨌든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는 XRP가 미국 연방법원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확인되었다고 언급을 했고, 이로 비춰볼 때 기관들이 XRP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 전에 더 이상 확신이 필요하지 않다. XRP의 가격을 높이는 것은 결국 기관 자금이다. 어쨌든 기관들은 법적 명확성과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이 소송은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깨끗해져야 돼요. 어쨌든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패소를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가격이 크게 안 떨어졌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또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승소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절반의 승리긴 하지만. 그리고 XRP는 누가 보더라도 깨끗해진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머뭇거렸던 기관들의 돈이 들어와야 된다. 결국 XRP 가격 상승은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만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뭐 항상 제가 이야기 드리지만 제 말대로, 제 생각대로, 제 뜻대로 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내일 던지지 않고 한 달 뒤에 던지지 않고 XRP를 미래 가치로 투자를 했다면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뭐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 비트코인 1억 가는 것보다 XRP 10,000원 가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이제 그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XRP를 통해서 백만장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금요일입니다.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좀 빠졌습니다. 이래야 되겠죠. 너무 움직이지 않았죠. 빠지든 상승을 하든 시그널이 있어야 됩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불안하죠. 빠짐이 있어야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겠죠. 제가 추세선 그어놨죠. 그리고 이야기 드렸죠. 결국 이 자리 요거를 터치를 하고 상승을 할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죠. 아니나 다를까 그 자리를 꼭 터치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28,600불을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이 부분과 같이 이렇게 터치를 하고 상승을 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 말대로 가려나 봅니다. 지금 RSI 상대 강도 지수는 35 정도 하고 있습니다. 좀 크게 볼까요? 이 부분과 거의 똑같죠. 이제 그렇다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 포지션, 그 위치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든 움직여야 돼요. 빠지든 상승을 하든. XRP 같은 경우는 788원까지 빠진 것 같더라고요. 업비트 기준. 그리고 지금 XRP 가격은 802원 정도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이 자리가 피보나치 되돌림 0.618 자리와 맞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거물들 그리고 경제계 인플루언서들이 비트코인 평단으로 맞춰놓은 자리 28,800불 그리고 28,600불
이 자리에서 결국 반등이 나와야 정상적인 반등입니다. 제가 거래량 보여드리면서 매집 구간은 이야기를 드렸죠.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6,500불에서 28,800불까지 쭉 그 누군가는 줍줍을 했죠. 공포를 주고 대중들이 갖고 있는 코딱지 비트코인을 다 털털 털어내게 하고 계속해서 그들은 줍줍을 했죠. 그리고 이 라인을 형성을 했어요. 이 라인을 1차 매수는 17,500불에서 22,800불까지 쭉 했고, 그리고 요것도 부족한 것 같으니까 28,800불까지 쭉 계속해서 줍줍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마이클 세일러는 간땡이가 좀 작죠. 그 좋은 시기 다 포기하고 28,000불대에서 이번에 또 추매를 했죠. 어쨌든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그 누구도 알기가 힘들죠. 하지만 정확한 건 데이터 그리고 가격이 횡보를 할 땐 결국 차트대로 가더라고요. 차트. 별다른 이벤트가 없고 떡상 기미가 보이지 않고 떡락 기미도 보이지 않을 때는 결국 이평선과 RSI를 체크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죠. 어쨌든 상승 추세선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상승 추세선이 깨진다면 26,000불까지도 빠질 수 있겠죠. 26K 요게 깨진다면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지금 이평선 비트코인 이동평균선 241선 자리까지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기까지는 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어쨌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7,500불에서 28,800불까지 매집을 했던 이 거래량은 좀처럼 무너지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이때 보였던 거래량에 비해서 이거는 지금 거의 횡보라고 봐야 되겠죠. 조금 빠졌지만 전체적인 알트코인도 조금 하락을 했지만 비트코인이 빠졌다고 보기에는 그렇게 큰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자리가 좀 남았습니다. 가격이 가격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선뜻 선택하기가 힘드시죠. 하지만 어쨌든 8월 26일 그분들에게는 충분히 앞으로 다가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준비를 제 나름대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준비하세요. 준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념이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너무 믿지 마세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알미겠죠. 어쨌든 몇 장 남았습니다. 티켓이. 그날은 가축적인 분위기로 소수 분들과 쎄쎄쎄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웃기면서, 안 웃을 수도 있겠죠. 안 웃길 수도 있겠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SEC와 바이낸스, SEC와 코인베이스가 결정적인 딜을 최근에 했죠. 딜을 했다기보다는 굴복을 했겠죠. 미 정부에.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거래 데이터에 대한 모든 정보를 미 정부에 노출하겠다는 물팍을 꿇었겠죠.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낸스가 계속 확장을 하고 있고, 코인베이스 또한 몸집이 점점 커져 나가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미국에서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선물 거래 승인 획득을 했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최초로 코인베이스에서 암호화폐 선물 거래 승인이 됐다. 그러면 지금까지 선물 거래를 했던 거래소들 꽤 힘들 수 있겠죠. 그런 말 있죠. 애플에서 호텔업을 오픈을 한다면 그 호텔 가고 싶으세요? 가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한번 가볼 것 같아요. 네임 밸류가 있기 때문에. 과연 아이폰을 만드는 회사에서 호텔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런 궁금증 생기겠죠. 그리고 애플에서 과연 차를 만든다면 어떤 차가 나올까? 이런 호기심을 가져보셨죠?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선물 거래를 했던 것들이 되게 불안했죠. 물론 청산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지만 거래소를 믿지 못하는 불안감이 더 컸겠죠. 그런데 이제 네임 밸류가 있는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베이스에서 선물 거래를 한다는 거, 그 자체가 이제 서서히 뭡니까? 암호화폐를 자산군으로 인정하고 금융 파생 상품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선물 거래를 하냐 하지 않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토록 원했던 5년 전, 6년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 암호화폐를 미국이란 국가에서 상품으로 자산군으로 인정을 한다는 가장 큰 시그널이죠. 이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필두로 괜찮은 코인들이 코인베이스에서 선물 거래가 가능하겠죠. 뭐 그 다음 포지션은 100% XRP가 되겠죠. 어쨌든 암호화폐가 성장할 수 있는 거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장 큰 타당성은 어쨌든 블랙록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뭐 거부하겠습니까? 미국에서 SEC에서 내년이 대선인데 거부할 이유가 1도 없겠죠. 어쨌든 뭐 정치인들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일단 정권을 잡는 것, 권력을 잡는 것,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치 자금들은 어디서 나올까요? 돈이 흐르는 곳에서 그 돈들이 나오겠죠. 블랙록이 왜 블랙록이겠습니까? 블랙록이 블랙록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선물 거래에 대한 거부감을 너무 느끼지 마라. 그냥 금융 파생 상품의 하나다. 제가 제 선물 거래 영상을 몇 번 올렸더니 댓글에 올리지 마시라 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저는 항상 이야기 드리죠. 제 영상은 제 거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그렇게 제가 비도덕적이지 않고 비윤리적이지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은 어쨌든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선물 투자하라고 한 적도 없고, 제가 그렇게라도 조금씩 노출을 한 이유는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업비트나 빗썸에도 이제 선물 거래 장이 들어옵니다. 안 들어올까요? 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것들이에요. 선물 거래 또한 비트코인을 통한 금융 파생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현물 거래를 하지만 현물 거래를 싫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선물 거래를 합니다. 물론 위험성이 있죠. 하지만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권하지는 않아요. 안정화가 된 다음에는 결국 사람들은 선물 투자로 눈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 중에 일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그게 좋아요. 그런 분별력도 없이 어떻게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세요? 어떻게 아파트를 사시고 어떻게 땅을 사세요? 똑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거래소 업비트 빗썸도 이제 곧 선물 시장이 오픈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선물 시장을 준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도 암호화폐를 통한 금융 파생 상품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더 편하겠죠. 어쨌든 코인베이스가 선물 거래를 시작한다는 건 이제 그 외 잣것들, 좀 불안불안했던 것들, 선물 거래소들이 하나둘씩 조금씩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코인베이스는 승인이 된 암호화폐 선물 거래소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미국은 코인베이스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나이키가 된 거죠. 지금까지 다 나이코에서 선물 거래를 했는데 이제 합법적인 여러분들의 돈을 지켜줄 수 있는 곳에서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는 XRP 가격을 높일 수 있는 돈은 개미가 아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돈이 들어와야 된다. 항상 저는 그런 표현들을 했죠. SEC는 XRP를 옹호하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 깨끗하게 해주려고 하고 있다. 어쨌든 하나의 명제를 두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XRP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XRP는 이미 미국에서 어떻게든 활용을 하려고 결정을 했다. 그리고 어쩌면 세계준비통화, 세계기축통화로 XRP를 사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긍정적인 명제를 두고 XRP를 보는 제 시선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나리오 하나하나가 XRP를 미국에서 포기하려는 액션들 같은가요? 아니면 XRP를 어떻게든 사용하려고 하는 액션으로 보이시나요? 저는 후자가 맞다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시장에 나오는 데이터들 봐보세요. 제가 자꾸 몇 프로 상승을 한다, 얼마 간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던 리플이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리플을 바라보는, XRP를 바라보는 관점들, 그리고 그들의 채택률, 뭐 그런 관계들은 지금 채택하고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꽤 오래전부터 긴 시간을 가지고 XRP를 봐왔던 거죠.
자, 어쨌든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는 XRP가 미국 연방 법원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확인되었다고 언급을 했고, 이로 비춰볼 때 기관들이 XRP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 전에 더 이상 확신이 필요하지 않다. XRP의 가격을 높이는 것은 결국 기관 자금이다. 어쨌든 기관들은 법적 명확성과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이 소송은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깨끗해져야 돼요. 어쨌든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패소를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가격이 크게 안 떨어졌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또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승소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절반의 승리긴 하지만. 그리고 XRP는 누가 보더라도 깨끗해진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머뭇거렸던 기관들의 돈이 들어와야 된다. 결국 XRP 가격 상승은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만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뭐 항상 제가 이야기 드리지만 제 말대로, 제 생각대로, 제 뜻대로 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내일 던지지 않고 한 달 뒤에 던지지 않고 XRP를 미래 가치로 투자를 했다면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뭐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 비트코인 1억 가는 것보다 XRP 10,000원 가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이제 그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XRP를 통해서 백만장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